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호주와 8강전은 캡틴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고, 직접 프리킥으로 연장전에 역전골을 터뜨리며 또 한 번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는데요. 이 경기를 지켜본 일본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기어코 월드컵 우승을 이룬 리오넬 메시와 비교하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보도,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 경기들에서도 일본 팬들이 또 한국 팀이 보여줬던, 한국 선수들이 보여줬던 정신력이라든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좋은 우호적인 반응들이 나왔던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호주와의 경기 끝나고 나온 반응들은 단지 그냥 좋은 반응, 이제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경심과 찬사,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선수구나라고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미토마 선수가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일본 팬들이 기대감도 많이 가졌고, 손흥민 선수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지만, 이 호주와의 경기를 딱 지켜보고 나서는 급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니까 이미 새로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 표현을 얼마나 절절하게 했느냐. 메시와의 비교 자체가 사실 이게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수많은 우승들을 다 이뤘지만 월드컵 우승만 딱 못했는데 그거를 해냈던 게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었고, 그때 메시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한 기백과 그 집념과 끈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제 손흥민 선수도 메시 선수는 모든 우승을 다 하고 월드컵만 못했다면 사실 모든 개인 타이틀을 다 가져왔지만 메이저 트로피가 없는 손흥민 선수인데, 그 좀 집념이 여기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네. 하나씩 또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또 어떤 반응,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주로 살펴보는 일본의 반응은 일본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야후 재팬에 있는 일본 언론들의 기사, 그리고 일본 언론 기사에 달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일부 여론이 아니라 일본 현지 여론의 대세가 되는 반응들만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이 장면 보시면 게키사카의 리뷰 기사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정말 포효하는 골 셀러브레이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연장전 프리킥 결승골로 한국이 4강에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따라잡는 이 한국의 끈질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매번 한국 경기를 보면서 일본 팬들이 또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과 손흥민의 개인기, 개인 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개인 능력은 역시 대단하다. 팀으로는 호주가 우위였지만 이 두 선수의 개인기가 그것을 앞지른 느낌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팀적으로, 전술적으로, 준비적으로는 분명히 한국이 이번 대회 좀 아쉬운데, 그 팀적인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이강인, 손흥민이라는 두 선수의 능력이 한국을 4강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개인 능력 플러스 선수들의 이제 끈기와 의지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대단하다. 거기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역시 월드 클래스의 스트라이커다.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반응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중계를 봤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팀을 부여잡고 동점골, 결승골까지 기록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이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라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고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골을 넣었는데, 사실 그런 멋진 프리킥은 훈련 중에는 이제 부담이 적으니까 나올 수도 있고, 또 긴장감이 덜한 경기는 오히려 쉽게 나올 수가 있고, 추가골을 넣을 때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런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월드 클래스인 거예요. 네. 푸스카스상 볼 때 멋진 골들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마음의 그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은 순간을 이겨내고 그런 플레이를 나온다. 그것이야말로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마음이 강하다고나 할까? 이게 역시 한국은 의미불명해, 정말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이니까 근원이 뭔지 알기 어려운 끈기를 발휘한다. 그 정신력. 그러면서 빌어먹으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죠. 부러운 거죠. 네. 찐득찐득하다. 손흥민의 경험이 이겼다. 한국은 어떻게 두 경기 연장전을 연속으로 치렀는데 저렇게 꽁충꽁충 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승전 한일전을 기대하고 싶다. 일본이 이란을 이기고 올라가서 한국과 결승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우디전에 이어 대단한 경기였다. 절대 져선 안 되는 경기에서 한국의 저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겐 그냥 감복할 뿐이다. 탄복한다.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정말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중계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일본 축구 팬들도 사실 잠 못
이루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대단한 명승부였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이강인,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또 연장전을 치렀잖아요. 여기에 대한 걱정하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반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바로 전술이 확실히 굳어지지 않은 가운데, 즉 한국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전술적으로 뭔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힘으로 돌파해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의 개별적인 능력을 통해서 돌파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점유율이 베이스는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70% 넘는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이번 대회 전체 평균 점유율이 한국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클린스만 감독이 점유 축구를 시도하거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개별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상대 팀이 자연스럽게 내려서서 점유율을 내주고 역습하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공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이제 얘기 드렸듯이 아놀드 감독이, 이제 호주 감독이 한국이 역습 축구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점유가 의도된 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무서운 것은 일본 팬도 얘기하지만 롱 카운터에서 공격을 할 때다. 조금은 급조되고 거칠기는 하지만 심플한 전술이기 때문에 무서운 상대다. 즉 이제 일본에서도 한국이 경기를 보니까 점유율은 높은데 점유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속공을 한다. 속공을 하는데 이게 카운터다. 그 얘기는 선수가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한 부분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려워하는 것도 한국의 집념, 뭐 어떤 플레이 퀄리티를 떠나서 개별적인 선수들의 투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손흥민 약간 소름 돋았어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던 이런 개인 능력, 대부분의 이제 한국 경기를 본 감상들은 개인 능력과 집념과 정신력, 선수 개인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팀에 대해서 일본 팬들이 좀 감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클린스만의 전술에 대해서 좀 감복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손흥민 개인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이게 또 뭐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다만 이제 많이 또 일본 팬들이 놀라는 게 우리가 호주와의 경기를 이틀만 쉬고 이제 했는데 게다가 두 경기 연속, 호주는 뭐 인도네시아와의 16강전을 쉽게 4대0으로 이겨놓고 좀 푹 쉬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틀 쉬고 그 사이에 120분 경기를 연속으로 치렀다. 고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칭찬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별리그에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게 토너먼트 단계에 갔을 때 체력적으로 더 잘 뛰게 하기 위한 체력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 우리 대표팀의 피지컬 코치가 바이에른 뮌헨의 피지컬 코치이기도 했었고 샬케 공사의 피지컬 코치이기도 했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던 로이타르트 코치라고 뭐 독일에서 굉장히 최고로 손꼽히는 피지컬 코치를 데려왔잖아요. 네. 클린스만 감독의 강점이라면 본인의 이제 다양한 인맥과 스타로서의 독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쾌푸케 골키퍼 코치도 독일 최고의 레전드 골키퍼고 뭐 헤어초크 코치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로서 나름 전술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고 이런 분들을 데려와서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전술적인 세밀함이 부족한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손흥민은 괴물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운동량이 대단하다. 어느 팀이 이틀 쉬고 온 팀인지 몰랐다. 호주는 4일 쉬었고 우린 이틀 쉬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더 잘 뛰고 더 오랫동안 대단한 활동량을 보여준 거 이거에 대한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팬들은 한국 선수들의 개인적인 정신력과 개인적인 체력에 대해서 감탄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팀적인 준비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게 손흥민 선수 그만한 선수가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올랐었고 프리미어리그에도 준우승을 했고 뭐 득점왕도 차지했고 네.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인데 아시안컵에 와서 이 8강전에 이기고 나서 우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정말 얼마나 이 아시안컵의 우승에 대한 집념이 크고 경기에 대한 마음이 강한지 정말 거만하지 않은 선수, 겸손한 선수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본 스포츠 신문들의 이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이제 혹사가 대단하다. 철인이군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좀 걱정이고 오늘 경기 후에 약간 그 부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좀 걱정스러운 장면도 있었어요. 네, 허벅지 뒷근육을 좀 만지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워낙 스프린트도 많이 하고 돌파도 많이 하고 모든 걸 정말 혼신을 다해서 뛰면서 교체도 없이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조별리그에서 좀 쉬게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 마지막까지 빠르게 이제 16강 진출이나 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이제 체크하지 못하면서 좀 계속해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도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나 교체가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풀타임을 쓴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조차도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대단한 또 의지와 대단한 운동량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손흥민 대박이다. 반대로 손흥민이 없다면 오싹하지 않겠느냐. 한국이 손흥민에 대한 의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에 대한 좀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있고 네. 없고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야후재팬의 호주전 댓글 반응 보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이제 3명 정도에 둘러싸여도 볼을 잃지 않았고 결국
결국은 페널티킥을 얻어냈잖아요. 뭐 네. 이제 그런 장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중요한 게 과거의 손흥민 선수는 공간이 있을 때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역습할 때 강점이 뛰어났기 때문에 좀 세밀함이라든지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축구를 보신 분들은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 근 몇 년간의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표현한 대로 여러 선수들이 압박하고 둘러싸이고 2중 3중으로 막아도 뚫어낼 수 있는 현란한 볼 컨트롤 기술과 창의성과 또 판단력을 갖고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거죠. 양발 슈팅과 속도감을 통해서 역습의 장점이 있는 선수에서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인이 전술이 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구한 주인공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획득할 수 있었던 지속력, 후반 추가 시간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때 혼자 힘으로 돌파하면서 선수를 끌고 다니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었던 지속력에다가 연장전에 나왔던 프리킥의 정확성 역시 수준급이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체력도 좋고 빠르고 결정 기술 모든 게 그러니까 하지만 뭐 부족함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선수다라는 것을 일본의 팬들이 정말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정말 잠 안 자며 본 보람이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정신력이 대단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우승시킨 메시 같은 정신력과 터프함이 있다라는 댓글의 반응인데요. 네, 이런 반응들을 보면 한국이 아시안컵을 우승할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일본 팬들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역경을 딛고 올라가면서 집념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라는 절대적인 에이스의 존재를 통해서 우승했던 거거든요. 팀적인 강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똘똘 뭉쳐서 에이스를 중심으로 힘을 냈던 그런 대회였고, 유로 2016의 포르투갈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호날두라든지 또 다른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 뭐 전술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 팀들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뻔한 위기를 딛고 올라가서 끈질기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면서 더 강해지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한국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보인다. 뭐 실제로 이메시 손날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제 일본 팬들이 받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일본 팬들은 당연히 결승에서 한일전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우승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당장 일본은 이란과의 8강부터 넘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우리도 그래요. 한일전 결승전 딱 돼가지고 일본 딱 잡고 멋지게 좀 우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커 다이제스트의 기사도 한번 볼까요? 혼자만 격이 다르다. 기백의 돌파, 한국 손흥민, 경이로운 페널티킥 획득에 각광. 네, 이런 또 기사 제목이 달렸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축구 전문지인 사커 다이제스트 웹에서 일본 팬들까지 감탄한 한국의 경기력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 역시 대단하다. 손흥민 선수 혼자 분명히 격이 다르고 기백의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차지 않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걸 얻어낸 다음에 차려고 욕심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후속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희찬 선수 본인이 차겠다고 하면서 또 그거를 잘 해결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팀의 리더이자 에이스로서 또 이제 팀의 큰형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또 양보도 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또 이걸 넣었더라면 4호골로 득점왕 경쟁에도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오기로 뜯어낸 페널티킥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건 정말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면들을 또 일본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뭐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다. 정말 이 실력 있는 선수가 기백을 보이면 결과로 이어진다. 이게 요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일본 팬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팀이 부럽나 봐요. 네, 그 실력이 있는 선수가 이렇게 정신력까지 발휘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실력이 네. 있으면 조금 자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를 딱 보시면 돼요. 토끼가 너무 앞서가면은 좀 방심하기도 하고 좀 늦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심까지 않지 않고 최고의 정신력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다. 사실은 많은 또 이변들이 그러다가 나오고 자이언트 킬링이 방심할 때 그 강팀이 무너지는 건데, 손흥민 선수는 무너지지 않는 자이언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한국이 더 강하네.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은 느낌이 들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또 한국의 집념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네. 또 한국의 승리는 역시 끈기가 대단했고, 손흥민 선수 혼자서 또 차이를 만들어냈다. 또한 그 프리킥은 월드 클래스 그 자체였다라고 하면서, 사실 손흥민 선수의 장점 중에 프리킥은 거의 언급된 적이 없고, 뭐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 준비할 때 그 6월 평가전 때부터 갑자기 연달아서 프리킥을 넣기 시작하면서 프리킥도 잘 차네. 거기다가 오른발 왼발로도 프리킥을 넣네.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프리킥 손흥민 선수가 차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프리킥을 성공시켰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프리킥 능력도 있구나라는 걸 일본 팬들도 지금 놀라고 있는 그런 뭐 반응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왼발의 이강인, 뭐 오른발의 손흥민, 우리가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끈질기게 승리할 때는 팀이 타기 때문이다. 우승의 최대 유력 후보겠지. 이렇게 일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이제 밀어넣은 한국의 뚝심, 손의 프리킥은 퍼펙트였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완벽했죠. 네, 정말 예상치 못한 궤적으로 정말 날카롭게 강하게 매튜 라이언 골키퍼가 사실 이날 경기 정말 대단한 골 선방도 많이 보여줬고, 이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 라리가나 유럽 5대 리그를 누볐던 뭐 호주 최고의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뭐 완전히 뭐 무용지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프리킥이었고요. 뭐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경기 막판까지 저런 지속력을 보이고 프리킥 정확성을 보여줬다는 건 손흥민은 역시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보다는 손흥민이 대단하다, 이런 좀 반응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래 우리가 팀적으로 뭔가 보여준 게 없고, 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몇몇, 또 김민재 선수나 월클로 불리는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 솔직히 개인적인 기량면에 있어서도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한준 기자는 어떤 기사가 좀 댓글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클린스만 대단해 뭐 이런 얘기 나왔으면 아니 그건 아니죠. 팀 전체가 우리가 또 모든 면에서 좀 좋아져야 된다. 일부 선수들에게 좀 치우쳐서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손흥민이 대단한 거야, 이런 반응보다는 한국 축구 전체의 좀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인데, 어찌됐거나 역시 세계 정상급 공격수는 다르다, 또 이런 또 반응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역시 그냥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라는 것을 이제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프리킥이 벽을 감았는데 이게 니어 포스트 쪽으로 감았다. 우리가 바깥쪽으로 감을 걸 많이 생각하고 프리킥 보통 바깥쪽으로 감는 게 편하거든요. 안쪽으로 감았다는 건 정말 더 정확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그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차냐? 역시 스타다. 역시 손흥민이다. 뭐 이런 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획득했고 또 프리킥도 이제 얻어내면서 오늘 경기 뭐 승리의 주역 역할을 했는데요. 기술과 멘탈을 겸비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여줬다. 양쪽 모두 이제 골키퍼들의 활약으로 꽉 찬 뭐 경기였는데 결국은 한국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에 또 감탄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쌍이라는 표현이 이제 혼자서 다 해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내고 프리킥을 넣었기 때문에 원맨쇼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손흥민이 이긴 경기다. 팀과 팀으로 해서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손흥민으로 이긴 것이다. 그리고 뭐 프리키커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발은 손흥민, 왼발은 이강인, 두 선수 다 이번 대회 프리킥을 얻었잖아요. 우수한 프리키커가 있어서 좋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영혼의 프리킥이었다라고 했는데 컨디션이 최악인 가운데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보면 좀 가장 좋았던 풀핏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네. 토트넘에서 한참 잘할 때 그 모습도 아닌데 저런 프리킥이 심지어 연장전에 나왔다. 이거 뭐냐? 이거 말이 되냐? 즉 손흥민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기회를 살리는 이 클러치 능력을 좀 탐복을 한 그런 것이죠. 네, 역시 손흥민, 뭐 이강인, 희찬이도 먹었네. 뭐 이 세 선수가 역시 우리 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죠. 네,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잘 성공시킨 것도 있고, 또 황희찬 선수의 개인적인 속도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럽 빅리거가 잘 하고 있고 또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합당해 보였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손흥민을 만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해서 팀적으로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손흥민의 존재만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다. 결국 마지막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개인의 힘이다. 결국엔 축구가 팀으로 준비하고 전술로 준비하고 어떻게 해도 최고의 선수가 있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실제로 저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오히려 좋은 선수가 많을 때도 우승하지 못했는데 메시 선수가 최고의 실력에 집념까지 갖췄던 그 지난 대회에 정신력이 갖춰지니까 우승을 했잖아요. 뭐 네. 그런 부분들,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정신까지 갖출 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바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포니치 아넥스 이제 기사에 달린 또 댓글들인데요. 역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이게 멋쟁이가 아니다. 이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멋지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겉멋이 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겉멋만 부린다거나 이제 그 이름값만, 그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왜 가능했는지를 보여준 그런 플레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경기에 대한 모든 반응은 지금 손흥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이제 활약상에 거의 뭐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강한에 이틀밖에 못 쉬었는데 힘들 텐데 몸과 멘탈이 강인한지 호주보다도 더 많이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은 아시아에서 이제 남다른 존재다. 이강인의 킥도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S급 스타가 역시 시합을 결정 짓는다. 힘들 때도 손흥민 같은 그 경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스타 선수가 일본에는 없다는 게 쓸쓸하다. 즉 현재 일본이 정말 유럽파가 넘쳐나는 때고, 뭐 쿠보나 미토마나 뭐 자신들도 막 기대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손흥민급의 선수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는 일본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 팬들의 호주전
자,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본의 일정도 좀 확인해 봐야죠. 일본이 이란과 8강전을 치릅니다. 예, 오늘입니다. 2월 3일 오후 8시 30분에 일본과 이란의 경기. 한국의 호주와의 경기처럼 역대 이제 아시안컵을 우승한 팀들 간에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들인데요. 우리는 호주를 꺾고 이제 4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란을 꺾을 경우에는 개최국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승자와 4강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은 요르단과 2월 7일 수요일 0시에 4강을 치르잖아요. 여기서 이기고 일본도 만약에 4강까지 이긴다면 우리가 정말 그 기대했던 양 팀의 풀전력, 정말 최정의 전력의 한일전이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열린다. 지금 많은 팬들이 너무나 재밌는 이번 아시안컵을 두고 역대급 아시안컵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팀 한국과 일본이잖아요. 이 팀이 한일전을 결승전에 펼친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경기가 될까 기대가 되는데, 뭐 그러려면 일본이 이제 이란을 이기고 올라올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아시안컵 소식도 한준 TV와 함께 하십시오.